꿈꾸는 스타트업을 위한 준비된 창업 바이블 기술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바늘 없는 낚싯줄을 던지며 때를 기다렸던 강태공을 아시나요? 그는 자신의 능력을 펼치기 위해 무려 72년의 세월을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날아오를 때를 기다리는 제야의 은둔 고수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랑 월척의 꿈을 낚아올릴 김승찬 멘토님 함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창업기업의 월척을 낚아주는 한국벤처경의 김승찬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맞습니다. 예, 창업기업의 월척을 낚아주셔야 합니다. 그럴 겁니다. 그렇죠. 자, 모든 낚시꾼들은 월척의 꿈을 갖고 있고요. 모든 창업기업의 대표님들은 대박의 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창업에서 월척을 낚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인생도 타이밍, 네. 낚시도 타이밍, 네. 그와 똑같이 예. 창업에서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포인트를 딱 잡아야 되고. 그렇죠. 예. 시장이 확대될 때 네. 그런 타이밍이고, 예. 그다음에 고객이 반응을 하고 마케팅이 퍼트려질 때 네. 이때 때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때를 기다려라. 적절한 때를 잘 찾아야 적당히 그 시기를 잘 맞춰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자, 모든 사냥에는 기다림이 필요한 법이죠. 그렇죠. 기다리다 또 지칠 수도 있어요. 너무 기다리면 또 축축 처지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 예. 강토공이 72년을 기다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때를 기다려야 돼요. 너무 오래 기다려요. 쪽친 경험치가 있으니까. 72년. 근데 여기서 기다리라는 것은 예. 최적기를 기다리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나 사업에 따라서 네. 최적기라는 게 무조건 기다리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예. 포를 쌀 때도 조청에 거리는 오면 기다리면 안 되지만 포는 올 수 있는 그 사격기를 기다려야지만 정확하게 명중을 시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적정한 최적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 자, 세상은 내 손 안에 있으이다.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경험치를 쌓아가고 있는지 일단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영혼을 빼앗긴 듯한 그녀. 세 가지 손맛이 잊혀지질 않아. 계속 하고 싶어. 한 번 빠지면 누구도 헤어날 수 없다는 중독의 맛? 저건 중독이야, 중독. 사무실에 한 푼명도 없고. 치명적인 매력에 중독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세 가지 맛에 흠뻑 빠진 이들을 위한 구원의 숨길. 굉장한 세계에 발을 들여놨군요. 알아야 할 게 많아서 혼자서는 너무 힘드네요. 기가 막힌 비장의 장비를 알려드려요.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비장의 장비가 존재한다. 산, 바다, 지상까지 7,500개 보물 포인트를 손안에 쥐다. 리얼타임 정보로 100만 명 분의 마음을 얻다. 자네들 빠진 게 나와 같아 보이는데 함께 가지 않겠나? 준비는 한 방에 끝났네. 세 가지 맛을 배로 느끼게 해줄 궁극의 장비. 그 정체가 지금 공개됩니다. 네, 우리 또 제작진은 미끼를 던져버렸고요. 우리는 그것을 확 물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먹음직스러운 먹이를 준비를 해주셨나요? 이거 한번 빠지면 딱 중독이 되는데요. 이거에는 세 가지 맛이 있습니다. 네. 손맛, 이것은 손맛이다. 입맛, 입맛, 눈맛. 눈맛. 이 세 가지 맛인데 창업에서도 똑같이 예. 이 맛을 맛볼 수 있어서 예. 한 번 빠지면 예. 개미 지옥처럼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한 번 빠지면 뭐 중독성이 있어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오늘의 아이템. 어떤 분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중독적인 손맛을 전하는 프로 낚시꾼 박종원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낚시 오토를 운영 중인 물반 고기반의 박종원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물반 고기반이다. 이런 말을 굉장히 우리가 자주 했던 말인데 네, 예,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낚시 오토로 예. 국내 모든 낚시 포인트를 앱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이점이 민물 바다 통합된 네.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차이점이겠죠. 예, 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한 번 빠져나오면 헤어나오질 못할 정도로 남자는 또 절대 만나면 안 된다고 와이프들은 늘 그렇게 얘기하고 네. 가끔 저희 선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낚시를 하지 않는 시간은
그때는 낚시를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낚시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전해주시는 건가요? 네. 낚시라 하면은 크게 두 가지 민물, 바다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예. 바다 쪽에는 선상 낚시, 네. 그다음에 갯바위 낚시, 그다음에 낚시 개념 좀 확장한 요트, 예. 그리고 항구 정보 음.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민물 낚시는 우리가 알던 낚시터, 그다음에 수상에 떠 있는 수상 낚시터, 네. 그리고 저희 생활 속에 있는 낚시 카페, 아. 그리고 일반 노지 포인트라고 우리가 낚시할 수 있는 강가나 그리고 베스를 잡을 수 있는 베스 포인트 예, 예. 이런 것들을 저희가 7,500개의 예. TV를 지금 오. 제공 중에 있습니다. 야, 이게 많은데 낚시를 그 뭐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소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낚시꾼들은 보통 자기가 알아서 뭐 본인들의 어떤 프라이드도 있고 낚시도 하시는 분들 자존심이 딱 있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굳이 이런 앱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네, 저희가 사업 시작 초기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낚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본인이 알고 있는 포인트로 충분히 낚시를 다닐 수 있다. 네네.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초보자들의 저는 완전히 초보였기 때문에 예. 초보자들 시각에서 봤을 적에는 이 정보가 너무 숨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과연 이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들이 다일까? 아마도 아닐 거야. 그리고 저 같은 초보자들이 접근을 했을 때 쉽게 찾을 수 있으면 낚시의 허들이 낮아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죠. 약간 좀 무시하거나 그런 또 경우도 있었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겸허하게 이제 예. 받아들였었는데 예. 저희 플랫폼이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 5월 달에 앱 서비스를 오픈을 했었는데요. 예, 예. 1년 만에 140만 오. 정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작년에 그 2018년 구글에서 올해를 빛낸 앱들을 이렇게 상을 주는데 저희 물방 고기반이 이제 상을 받게 되는 우수상 상을 받았습니다. 참 뭐 사실은 이게 처음에는 뭐 다들 잘은 뭐 이렇게 좀 잘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굉장히 폭풍 성장을 하고 예. 대단한 거죠. 예, 뭐 대단하게 또 이제 그 누적 투자 금액만 120억을 또 예, 유치를 하셨고요. 이 어마어마한 폭풍 성장의 비결이 뭘까요? 투자자로서 예, 뭐 낚시 시장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낚시 시장이라기보다는 예. 이건 이제 플랫폼 사업이거든요. 예, 예. 플랫폼 사업에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1년 동안에 140만을 다운로드하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또 투자 유치를 120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낚시 시장을 보면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통계를 한 걸 보면 이미 생활 낚시 인구가 700만입니다. 네. 그리고 이 시장 규모도 2조 원 남짓돼요. 엄청 성장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시장 안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는 업종도 그렇고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기회를 지금 잡고 있고 기대가 됩니다. 이게 뭐 어차피 뭐 낚시꾼들은 이제 고기를 잘 낚으면 되겠지만 대표님께서는 이제 고객을 또 잘 낚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이런 월척을 또 어디서 어떻게 잡으신 건지 그 성공의 비결을 알아보러 직접 현장을 다녀와 봤는데요.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진짜 잠을 한숨 못 잤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대어를 낚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오늘 탄탄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현프로죠. 예, 괜히 현프로가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장비까지 좀 가지고 있는데 이 장비를 보시면 보통 우리가 연질대를 사용합니다. 어르신분들은 좀 이렇게 대가 연하고 낭창거리는 연질대를 사용을 하시는데 손맛을 보기에는 딱 좋으나 하지만 이제 대어를 낚기에는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경질대 같은 경우에는 좀 빳빳해요. 대가 빳빳하고 큰 고기를 잡기에 적합하지만 저는 오늘 최적합화된 중경질대를 제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중경질대를 가지고 손맛도 개인적으로 느끼면서 여러분께 정말 큰 대어를 낚는 모습을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나서 낚시 방송에서도 섭외가 들어올 것 같고 도시어부 이런 데서 섭외가 들어오면 너무 바빠지는데 굉장히 걱정이 되네요. 한번 백날 또 입으로 하는 것보다 제가 한번 눈으로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으니 한번 제가 낚시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죠. 굉장히 설렙니다. 따라오세요. 물 만난 고기처럼 신이 났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늘 제 실력을 확실하게 공개를 할 때가 왔네요.
아이고 현표님. 아. 지금 뭐 하십니까? 낚시를 하는데, 예. 야, 이거 뭐 제가 낚시를 예.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아니고 예. 저만 일단 따라와봐. 예? 따라와 보세요. 어디를요? 포인트가 중요하다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따라와봐. 아, 그래, 비법을요? 예, 장비 필요 없어. 그냥 따라와. 비싸게 제가 그냥 따라와요. 따라와. 오늘따라 이게 붕어들이 예민합니까? 아이고 아니야. 따라오세요. 안 오는 거지? 아. 창업 노하우를 얻기 위해 찾은 이곳. 자, 뭐 저에게 또 낚시의 어떤 그 비법을 알려주신다 그래서 네. 따라오긴 했는데 정말 비법을 알려주실 예정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예, 들어오면서 뭐 여러 가지 미션과 비전과 가치를 또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벽면에 예.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들을 네. 이렇게 이제 붙여놓고 매번 대색임질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임질은 거의 소가하는 건데. 네. 그렇죠. 어쨌든 뭐 그래요. 예, 일단은 사무실에 왔는데 네. 이게 사무실 큽니다. 네. 이제 어떤 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앱 서비스다 보니 네. 이제 개발팀, 이제 겉을 이제 싸는 디자인팀, 예. 그리고 밖에 현장을 뛰는 영업팀, 그리고 고객을 응대하는 CS팀 예. 이렇게 이제 파트별로 나눠서 여러 명이 지금 노력을 하고 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하나에 많은 분들이 붙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성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뭐 여러 가지 이게 뭐 회사의 어떤 사명감을 네. 군데군데 이렇게 딱딱딱딱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저러한 이제 생각들이 네. 그냥 이제 일함에 있어서 네.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거랑 예. 그렇지 않은 거랑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예, 이제 저러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이제 매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책임질을 하고 네네. 있죠. 사실 뭐 제가 사실 이런 게 궁금한 게 아니었어요. 예? 저한테 낚시 포인트를 알려주신다면서요? 네, 저희 이제 앱 서비스를 예. 저희 개발자분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앱 안에서 낚시를 네. 잘할 수 있는 비결들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앱 안에 있다고요? 네, 그럼 봐야겠대요. 네, 봐야 돼요. 어떻게 한번 보러 가시죠. 네, 그러시죠. 이분은 지금 뭐 하시는? 저희 이제 개발 쪽 차장님이신데. 잘 됐네요. 잘 됐어요. 마침 잘 됐네요. 네. 낚시 포인트 탐색러 조상진 차장. 그럼 앱을 저한테 예, 한번 좀 보여주시죠. 제가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앱에 어떤 기능들이 있나요? 일단 저희 물방구 기반 앱은 바다 민물 통화 앱으로서요. 예. 한 7,500개 정도에 대한 그 업체나 뭐 포인트나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 야,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낚시터에 대한 정보들도 거리 순으로 다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위치 기반으로 해서 네. 또 뭐 어떤 또 서비스가 있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리는 거 말고도요. 물고기 길이 측정부터 물때 알림은 기본. 다양한 낚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앱은 제가 또 정교하게 잘 만드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하나하나 그 기술에 대해서 좀 파헤쳐 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네. 저희가 네. 그 책상에 가서 예. 저희가 실무 뛰는 모습들을 네네.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 네네.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자연스럽게 소개를 또 들었네요. 네. 자,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여기 저희 지금 VR 작업. VR이요? 네네. VR. VR 모르시나요? VR 360도. 알죠? 네. 왜 그래? 네. 알죠. 네. 차 대리님, 네. 차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차를 좋아하시나요? 홍차, 녹차? 네, 녹차를 좋아합니다. 그래 여러 가지 차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차 대리님께서 한번 친절하게 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기술을 갖고 있나요? 저희 회사 영업팀 직원들이 네네.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360도로 찍어서 저한테 사진을 넘겨주시면 예. 저희가 이제 앱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어. 편집을 하는 그래. 기능이거든요. 앱에서 이렇게 이거 신기하네요. 이게 이제 VR이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낚시터 어디다라고 소개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나요? 그래서 이제 예. 현장에 가보지 않고 네. 그 현장의 컨디션을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가보지 않아도 이런 데를 소개하고 네. 예, 또 여기는 또 낚시터가 또 괜찮다. 그렇죠. 낚시터뿐만 아니라 예. 뭐 항구에서도 낚시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도 다 포인트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정보들을 낚시에 필요한 뭐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 오. 뭐 매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지 예. 그런 정보들을 사진 자료와 함께 저희가 이제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그거 화장실까지 다 안내를 해줘요? 네, 그렇죠. 근데 저한테 오늘 또 저를 데리고 오신 목적이 사실은 네. 그 낚시의 어떤 비법, 네. 어떤 포인트를 좀 잘 찾을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신다고 했는데 네.
예, 뭐 사실 이 앱 서비스만 이렇게 좀 많이 봤어요. 뭐 네. 이런 또 좋은 정보들이 있는 건 알겠지만 저한테 네. 포인트를 좀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포인트는 이 손안에 있습니다. 저 결과물인데. 정보가 없는데, 예. 네. 예. 저희 이제 앱에 들어오시게 네네. 되면 예. 실시간 조항이라고 해서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네, 전국에서 어떤 고기들이 잡히는지 예. 그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오. 지금 뜨고 있습니다. 낚시를 다녀온 후기나 노하우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운영. 낚시꾼들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꾼들은 사실 네. 멀어도 가잖아요. 그렇죠. 예, 네. 진짜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멀어도 갑니다. 그렇죠. 아, 근데 이제 한번 그 경험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예, 예. 저희가 지금 이게 굉장히 이제 도심 속에 있는 사무실인데 예. 저희 앱을 통해서 가까이에 있는 민물 낚시터 네네.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네, 지금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16km에 네네. 낚시터가 있네요. 예. 여기가 저희가 제휴를 맺고 있는 곳인데 예, 예. 지금 한번 가보실까요? 아, 여기 민물 낚시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가까운 곳이니까 제휴 맺은 곳도 한번 또 가봐야겠죠. 그렇죠. 네. 16km. 네, 16km. 제일 가까운 거리 네, 그렇습니다. 1.6km 아니고 16km입니다. 16km 한번 네. 달려볼까요? 네, 그러시죠. 그럼 한번 이동해 보시죠. 네, 한번 가시죠. 네. 16km요? 네, 16km 금방입니다. 네. 도착한 곳은 바로 실내 낚시터. 여기는 저희가 제휴를 맺고 있는 낚시터고요. 예, 예, 예. 여기에서 저희가 예. 대물을 낚는 모습들을 한번 보여드리러 현장에 오게 됐습니다. 아, 대물을 낚는 모습을 보여주시겠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잠시만 이쪽으로 오시죠. 우리 사장님이신가요? 예, 낚시터. 예, 낚시 잘하게 생기셨네요. 그러면 여기에 오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사실은 예. 저희 영업팀에서 이 낚시터를 관리하고 네. 또 저희 통해서 손님이 얼마나 오시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여쭤보고 하는 이제 영업 과정들이 있는데 예, 예. 그런 것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예. 오게 됐습니다. 사장님, 저희 서비스를 써보시니까 예전과 지금이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있죠. 밀방금 접하면서 저희가 많이 도움이 됐어요. 손님도 좋아하시고 또 손님들 많이 오시니까 서로 즐거워하시고 재밌어 하십니다. 네. 그 주변에서 많이 지금 찾아오시나요? 아, 저희 많이 앱을 오십니다. 보고? 조직적이 있다 보니까 근접이니까 가깝고 오시기도 편하시고 하다 네. 보니까 많이 오셔요. 전국 방방곡곡 낚시 정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출동한다는 영업팀. 직접 발로 뛰어 사진을 찍고 생생한 정보들을 모으는데요. 앱 서비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하죠. 자, 이제 업무가 다 끝나셨나요? 네, 끝났습니다. 대표님 사장님과 또 미팅을 하셨으면 네. 저희는 또 어디로 또 뭐 이제 저희 예. 사무실로 이제 가서 또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다시요? 네, 또 사무실로 가는 겁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예, 낚시라도 좀 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 한번 또 앱을 통해서 한번 또 찾아뵙도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저희는 이동하시죠. 네, 가시죠. 예. 다시 회사를 찾은 현 프로와 박종환 대표. 자, 또 이렇게 급하게 또 미팅을 왔는데요. 예, 또 뭐 어떤 미팅을 하는 자리고 어떤 분들인가요? 아, 여기는 이제 저희 보험 회사 예. 담당하시는 분이시고요. 예. 지금 국내에 그 낚시인들을 위한 보험 상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배를 탄다거나 하면 위험하니까 예. 보험 회사에서 그런 상품들이 이게 손해율이 클 거다 해서 지금까지 없었는데 예. 저희가 이제 국내 첫 번째로 이제 낚시인을 위한 보험 상품을 이제 개발하게 돼서 그게 이제 지금 런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개발된 상품에서 낚시인들을 위해서 보험 범위를 좀 확대하고 싶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역으로 저희 쪽에 뭐 더한 상품이 있는지 더 가히 뭐 더 안전 보장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사실은 낚시인들이 들고 다니는 고가의 낚시용품들 그런 것들에 대한 파손 리스크가 사실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상품으로 개발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는 담보라든지 그리고 또 새롭게 기존에는 없었지만 배가 정확하게 뜨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 비용들, 예를 들어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개발을 해보기 위해서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들이 보장된다라고 하면
저희 이제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의 리스크가 굉장히 줄어들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안전까지 생각한 서비스인데요. 지금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박종원 대표. 네, 어떻게 뭐 이야기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나요? 네. 저도 좀 퇴근을 좀 보장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제가 오늘 일정은 다 끝났습니다. 예, 그렇죠. 예, 밤이 됐습니다. 네. 아침에만 나왔고. 네. 그리고 저희도 또 좀 더 깊은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네네네. 네. 그럼 저는 이만 퇴근을 좀.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예, 아무튼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아무튼 뭐 번창하시길 바랄게요. 네. 네. 예, 그러면 오늘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여러분들 오늘 저는 대표님을 만났는데요. 자, 낚시 용어 중에 입질이라고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미끼를 딱 건드렸을 때 입질이 옵니다. 그때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낚싯대를 낚아채면 손맛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뭔가 아이템에 입질이 오신 분들 저희 런웨이와 함께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딱 성공을 낚아채십시오. 그때는 손맛이 아닌 돈의 맛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돈의 맛은 좀 과했나요? 근데 뭐 그런 영화도 있으니까 뭐 괜찮겠죠. 낚시 포인트뿐만 아니라 초보 낚시꾼들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들을 만들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초보 낚시꾼들 네. 우리가 운전을 체험하면 방향을 모르면 안 되시지. 네.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화장실이나 편의점이나 이런 편의시설 네. 알려주고 특히 이제 VR로 그 낚시터, 항구나 이런 것을 정확히 알려주니까 더 생생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여쭤볼 게 이 낚시 정보잖아요. 네. 그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안 주면 신뢰가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신뢰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뭔지. 저희가 이 정보들을 직접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고요. 네네. 저희가 사업 시작하기 2년 전부터 직접 발로 뛰어서 직접 촬영하고 업주들과 대면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나름 굉장히 힘들었죠. 예. 그래서 이 정보가 저희가 모으면서 너무나 힘들었었는데 손주분들은 나가면 없어요. 그렇죠. 항구에 언제 가면 바다에 나가 계시기 예, 때문에 이 손주분들을 만나려면 새벽이나 늦은 저녁에 가서 이렇게 만나고 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 어려운 일들을 해내면 네. 이게 남들이 쉽게 흉내내지 못하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아, 네. 이게 포인트를 또 잡아주시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딱 갔는데 거기가 안 잡혀요. 물론 실력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신뢰도 확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낚시 포인트에 대한 예. 인지가 없었을 때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낚시 플랫폼을 경험을 해보니 예. 같은 포인트 뭐 비슷한 조건이더라도 그 변화 요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바다 같으면 물때, 예. 그다음에 수온, 그다음에 뭐 시간, 이제 여기에 따라서 고기가 잘 잡히고 안 잡히고 이런 뭐 같은 포인트더라도 그런 예.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프로 낚시 인들에게 여쭤보면 예, 야 꽝도 낚시지 그 여백의 미가 있다. 그래서 매번 잘 잡히게 되면은 아마도 낚시는 재미없었을 거다. 아하.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인생을 즐기는 비슷한. 네. 예. 한편으로는 그 시장이 또 커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이 많이 가는 그 마니아들도 이제 더욱더 열광할 수밖에 없는 취미 생활이기도 하고요. 혹시 그 사업을 확장하기에는 조금은 왜냐면 그 어느 정도 고객이 확보가 됐는데 정말 그게 뭐 배달하는 서비스 이런 게 아니니까 누구나 다 즐기는 건 아니니까 조금 그 시장이 조금 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려가 좀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멘토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플랫폼 사업이거든요. 네. 이제 오토라고 볼 수 있고 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과 연결된 그런 사업인데 2010년부터 모바일 발달하면서 이게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배달에 예. 그죠? 그게 굉장히 많이 왔고 안 먹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건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거 말고도 이제 물론 이제 의식주가 중요하긴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숙박에 이런 것도 있죠. 예. 이건 이제 그것도 부동산 중개 굉장히 유명하죠. 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어차피. 이쪽은 매니아층을 중반으로 하기 때문에 예. 그쪽하고 그다음에 그 성장하는 시장이거든요. 예. 이쪽을 좀 봐야 되고 특히 이제 이쪽 시장이 오토뿐만 아니고
또 오포란 말을 해서 오포. 그렇죠.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등을 떠나서 오프라인 자체에서 또 시장을 또 크게 누는 예를 들어서 우버 같은 게 차량 공유지만 네. 전기차를 만든다, 직접 생산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숙박 공유 서비스가 아예 실제로 숙박을 운영한다든가 호텔을 일부 막 업체가 짓고. 그렇게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이미 예. 시작했습니다. 예, 예, 실제로. 예, 그런 통해서 마찬가지로 낚시 서비스도 낚시에 필요한 초보자들에 대한 세팅이라든가 예, 예. 또 전문화된 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낚시 포인트라든가 이걸 직접 자기에서 포인트를 찍어서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확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거기에 덧붙여서 확장성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지금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도 저희도 뭐 동일하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낚시라는 이 스포츠 자체가 네. 남자만의 전유물, 그리고 그 현장에 가게 되면 뭐그 청결하지 못한 시설들 네. 이런 개념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가면은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같은 사업자가 나와서 그런 시장의 혁신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현업에 계시는 분들과 업주분들과 같이 성장해 나가는 모델을 지금 매일매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창업이라는 망망대해 속에서 짜릿한 입질로 만선을 꿈꾸는 박종원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가 궁금하신가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낚시 오토 서비스 물반 고기반을 운영 중인 ICMV 대표 박종원입니다. 저희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오토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저희 회사 소개를 좀 재미난 주제로 좀 준비를 한다고 노력했는데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인슈타인의 MC 스퀘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희는 이 개념을 회사 철학으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 MC 스퀘어의 D, 방향성이라는 개념을 넣어서 저희 회사 철학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이 공식을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에너지는 회사 경쟁력이 될 테고 공식의 E는 우리 회사 혹은 저희 직원들이 될 테고 그리고 이 속도 E는 열정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맙게도 열정에는 가중치가 붙어 있는데 이 열정만 열심히 불태운다면 더 큰 에너지를 낼 수 있을 거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원들과 저희가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회사의 방향성이 동의가 되면 우리가 한 곳을 같은 것을 보면서 열정을 불태운다면 회사가 작지만 큰 회사로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큰 회사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단시간에 이루어내지 않을까? 라고 항상 되뇌이고 서로 이제 직원들끼리 으쌰으쌰 하면서 지금 저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희도 꿈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내부에서 이런 대화를 많이 하는데 구글, 애플과 같은 회사들도 처음은 창구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라고 왜 안 되는 프레임이 넣냐. 그래서 우리의 꿈이 동일하고 그 꿈을 꿀 자세가 되어 있다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직원들과 이런 대화를 하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창업하게 된 계기가 창업 전에 저는 숙박 플랫폼 오토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업을 발굴하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적지 않은 성공을 맛보던 중에 저도 그 회사 내부에서는 직원이었습니다. 직원이었는데 내 스스로의 자유도가 있는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컸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막연하게 회사로 나오게 됐고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창업의 아이템도 없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질러 보자. 일단
내 몸을 던져보자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물방고기반이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 계기는 굉장히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그 중에 낚시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낚시를 접해볼 기회도 없었는데 그 친구를 얘기를 들어보니 낚시를 가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야, 그렇다라고 하면 내일 당장 한번 가보자. 아니면 이번 주에 한번 가보자. 라고 하니까 그 친구의 대답은 낚시는 그렇게 예약할 수 없어. 라는 피드백이 왔습니다. 호텔, 리조트, 골프 이런 그 서비스들은 다 손안에서 예약을 할 수 있는데 낚시는 왜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 물방고기반이 시작되게 된 이제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3가지 중에 첫 번째 실행력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면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저하기를 여러 번 반복을 하죠. 그런데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순간 몸은 움직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에 가면은 저희 철학들을 좀 붙여놨어요. 회사 내부에. 그 중에 문구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문구가 있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가 쌓여서 실력이 된다. 그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표가 진다. 라고 이제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즐기고 도전을 즐겨라. 도전하는데 주저하지 마라. 이런 개념인데, 저희가 이제 이런 개념으로 움직여 보니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의 속도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 아이템이 정해졌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지금 바로 움직이십시오. 만약에 그 사업 아이템의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포지션이 크다면 그 사업은 좋은 사업으로 연결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 아이템이든 부정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업을 할지 말지 개념이 아니라 그 사업을 하면서 넘어서야 될 당연시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를 즐길 줄 알아야 된다고 저희는 항상 직원들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좋다. 실패는 쌓이면 실력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을 열정적으로 보자입니다. 열정이라고 하면은 너무 좀 올드해 보이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저는 열정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고 사전을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열정이라는 단어가 제가 생각하는 단어의 개념을 뛰어넘었더라고요. 그 단어의 뜻을 보니까 열렬한 사랑, 정욕,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의 뜻을 보고 머리가 띵했어요. 저는 항상 다른 사람한테 나는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 열렬한 사랑이라고 하니 좀 부끄러워졌죠. 근데 우리가 개인들을 돌아보면 이 열정의 크기를 다 알고 있어요.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그 크기를 너무나 잘 알 거라 생각하는데 일예로 말씀드리면 사랑을 하는 초기에 여자친구가 저 멀리 부산에 있어요. 근데 자기야 좀 와줄래? 하면은 어떻게 바로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겼는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일도 사랑처럼 일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대한다면 그 사람의 2, 3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그 사람이 몸담고 있는 업계에 엄청난 전문가가 되어 있을 거라 저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또 문구들을 많이 붙여놨는데 일도 사랑처럼 해보면 어떨까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신입 직원들이 들어오면 야, 이게 무슨 올드한 얘기를 하고 있나 회사에서 이제 그런 피드백을 받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거 붙여놨는 이유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정말 몰랐다. 열정이라는 단어, 내가 열정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밝은 미래를 기대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식구들한테는
이 열정적인 이왕이라는 거, 우리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이왕이면 전문가를 거듭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만약에 우리 회사와 방향성이 달라서 다른 조직이나 다른 그 환경에 몸을 담더라도 이 마음만은 변치 말았으면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크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저희 직원들 이제 새로 들어와서 얼굴을 대면하면 안타깝게도 비크 프레임에 갇혀서 지금 우리가 대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비크 프레임은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이거는 뭐 제 경험입니다. 내 성적이 이러니까 나는 적절한 대학교를 가면 될 거야.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목표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서울대 가는 거. 근데 서울대 가려면 방법도 가르쳐줘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나와 수준이 비슷한 친구들이 모여있는 대학에 갔는데 또 이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자기 신분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굉장한 고시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뭐 변호사, 뭐 사법고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가서 저는 그 상황이 좋았던 거죠. 그런 친구들한테 가서 대학생들은 그 캠퍼스 낭만을 즐겨야 돼. 무슨 공부를 해. 라고 했지만 그 친구들은 인생 역전을 해서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제 사회에 나왔는데 이 비크 프레임 안에 계속 갇혀서 살아야 되나? 나라고 왜 잘 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 지금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누구보다 전문가처럼 움직이고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가까운 미래는 달라져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 모두 비크 프레임을 좀 던져버리자. 그리고 내 생활에 안주하는 이 나쁜 버릇을 좀 없애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창업은 가장 중요한 게 성공 가능성이 있는 얼마나 좋은 아이템이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맘먹은 것들을 현실화 시켜내는 능력, 그건 적극성이 있어야 되고 열정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는 자연스럽게 아주 당연히 따라오는 실패와 좌절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장난스럽게도 주기적으로 옵니다. 그 실패와 좌절을 즐기십시오. 그 실패와 좌절이 쌓이게 되면 누구보다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로 변해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실패를 즐기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뭐 실패를 또 즐거워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라임을 한번 좀 맞춰봤습니다. 그 한계가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네. 그럼 한계 있으면 한계를 넘을 수 있어요. 네. 근데 한계 없으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 해보는 것이 방법이다. 맞네요. 라는 어떤 네. 깨달음을 좀 얻었습니다. 예, 우리 또 멘토님께서는 강연을 통해서 어떤 걸 또 얻으셨나요? 좀 많은 창업자들이 성공하기 위한 그 노하우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초기 기업들은 되게 그 이런 회사에 미션이나 사명이나 목표 같은 게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일정 이루고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있는 회사와 없는 거는 달라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처음부터 지금 갖고 있는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굉장히 제가 인상 깊었고요. 그다음에 세 가지 정도를 강조해 주셨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실패가 실력이 되고 노하우가 된다. 그리고 열정. 이 말은 제가 또 사실은 사전을 정확히 몰랐는데 오늘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네. 일도 사랑처럼 해서 열렬히 네. 사랑하라. 그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야, 왜 하나하나 다 적어 가시면서 예,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했네요. 예. 지금 아까 그 낚시를 통해서 손맛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예. 정말 좋은 손맛을 하는 전문가들이 그 좋은 포인트를 알면 공개하지 않고 네. 나만 독점적으로 하고 싶을 텐데 만약에 그리 되면
이 플랫폼이 성장하는데 질적으로 성장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도 그런 우려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나만의 포인트를 오픈 안 하고 나만 이제 즐기고 싶은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개인의 정보력은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7,500개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 7,500개의 포인트를 한 번씩만 가보면 몇 년이 걸릴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분명히 나만의 포인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그 포인트를 매일 출석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이런 좋은 경험을 했어라고 이렇게 저희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네. 그분은 이제 커뮤니티 내에서 또 인기 스타가 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선순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서비스 안에서도 이렇게 커뮤니티 공유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 저희는 커뮤니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이유 자체가 실시간으로 전국적으로 뭐가 잡히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이 사람들의 뭐 낚시 장비, 스포츠를 한다면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 장비에 대한 정보 공유, 그리고 이제 낚시 기법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공유, 이제 그런 것들이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초보자들이든 전문가들이든 저희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갈 수 있고, 저희는 그러한 유저들을 강하게 잡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그 이 낚시 플랫폼 안에서 수익 구조는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나요? 네. 그 기본적으로 저희 앱 안에서 예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결제까지 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베이스의 수익과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오토라는 플랫폼이 광고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주는 크게 보여주고 어떤 업주는 뭐 작게 보여주고 거기에 따라서 노출 빈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의 구자에 대해서 이제 광고비 형태로 이제 되어 있고요. 이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멘토님께 우리 수입을 좀 다각화, 수입원을 다각화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들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수수료 베이스와 광고 이건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외에도 이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오토에서 뭐 오포 가듯이 자체 상품을 또 만들어야겠죠. 아까 커뮤니티를 통해서 하신다 했으니까 커뮤니티를 응축해서 커뮤니티 안에서 예를 들어서 초보자, 전문가, 아니면 여기는 뭐 커플방, 아니면 자녀 이렇게 가족 3인, 4인 이렇게 해서 이벤트를 한다든가, 또 물고기가 잡히면 그걸 또 경매할 수 있잖아요. 그쪽 플랫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서울에 사는 사람이 부산에 사는 사람한테 심지어 팔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관계없이 팔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행사 같은 것도 동시에 할 수 있죠. 경기를 할 때도 포인트가 다른 다 모인 곳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물론 가장 큰 걸로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아름답거나 또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걸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스토리를 통해서 전파할 수 있고, 또 이제 국내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중국에서도 사실은 낚시가 굉장히 중요한 그 부유층만 한다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내륙에 있는 사람은 낚시를 바다를 못 보니까 바다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이벤트를 해외 쪽으로 겨냥할 수도 있고, 또 특히 이제 또 동남아시아 호핑 투어가 있듯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오는 관광객들 통해서 하나의 낚시 문화를 또 전파해서 하나의 또 아이템으로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수익물들을 다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쑥쑥 지나가기 때문에 이걸 다시 보기로 하셔서 저는 쏙쏙 들어오네요. 아, 그래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하지만 또 이런 건 또 알고 가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 월척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시간이죠. 만나볼게요. 이건 알고가.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짜릿한 손맛.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다는 중독성 강한 취미 낚시. 아재들의 전유물이라는 편견은 그만. 낚시 인구 700만 시대. 이제 남녀노소 함께 즐기는 대중적인 스포츠로 발전하고 있지. 도심에서도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실내 낚시터까지 등장하며 인기를 더해가고 있어. 카약, 수상 스포츠, 패러글라이딩에 이르기까지 최근 들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레저 액티비티 시장.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이와 같은 레저 활동을 상품화시켜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들의 약진. 오프라인으로 소수가 즐기던 취미 생활의 영역이 온라인으로 확대. 많은 사람들이 더 쉽고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형태로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어. 폭풍 성장 중인 레저 액티비티 시장.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진화하게 될까? 전문가들은 개인이 원하는 핵심 니즈만 충족시키는 맞춤형 서비스가 주목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 바로 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 O4O의 시대가 열릴 거라는 것. 천차만별, 각기 다른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O4O는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선택이겠지.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겠지. 자칫 앞선 욕심으로 고객이 혼란을 느끼지 않게, 너무 빠르지도 과하지도 않게 반걸음 앞선 혁신을 준비하길 응원할게. 네, 세상이 굉장히 편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끔 저는 이런 게 굉장히 또 피곤하게 또 느낄 때가 있고요. 예, 어찌 생각하면 저 같은 그 고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워낙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런 많은 정보들로 인해서 내가 피로도를 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자칫 창업에 있어서 위험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요즘에는 이제 워낙 또 많은 정보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말 정보인지 데이터인지 헷갈리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많은 데이터를 선택할 수 없게끔 피로를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사업의 핵심을 뚫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최근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뭐냐면 너무나 많은 정보를 줘서 예. 오히려 한계치에 도달해서 고객이 떠나는 사태가 지금 발견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어플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하고 있지만 그 핵심적인 네. 그러니까 뭐 커뮤니티별로든 이 사업의 낚시를 중심으로 한다거든 여기 핵심은 또 벗어나지 않을지만 예. 사업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내가 처음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낚으려고 했는지를 또 기억하는 거겠죠.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대표님의 비전을 좀 들어볼 시간인데요. 공식 질문 드릴게요. 대표님에게 낚시 O2O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저는 매운탕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운탕이요. 네. 얼큰한 매운탕. 아하, 땡기네요. 네. 예. 근데 뭐 저희 지금 현재 저희 매운탕은 네. 이제 끓이기 시작한 네. 네. 매운탕이 왜 처음에 끓기 시작하면 맛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렇죠. 시간이 지나야지 좀 우러나오고. 그렇죠. 우러나오죠. 네. 예. 그래서 저희의 진가는 앞으로 예. 좀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예. 생각이고 예. 지금 현재 저희 플랫폼이 부족한 게 많겠지만 예. 너그러운 시각으로 봐주신다면 예. 저희가 앞으로는 예상치 못한 만족도 드릴 수 있는 예. 그런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그럼요. 계속 끓이다 보면 국물 쫙 우러나서 깊은 맛이 나는. 그렇죠. 깊은 맛이 나고 거기 또 대표님이 대가리 아닙니까? 네. 또 매운탕의 대가리가 또 생선 대가리가 기가 막히잖아요. 국물을 우려내는데 최고죠. 그렇죠. 대표님이 딱 위에서 네. 딱 그 맛을 또 내주시면 네. 유저들은 절대 안 떠나가죠. 예.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꿈꿔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가 뭐 단기적 목표, 장기적 목표를 좀 나뉘긴 하는데 단기적 목표는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아주 편하게 예약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걸 우리가 도와주고 싶다. 그리고 저희가 좀 장기적인 목표는 낚시가 레저의 이제 한 분야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낚시 쪽을 발판 삼아서 네. 레저 산업에도 좀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유명 프랜차이즈의 커피숍 알바생들 있잖아요. 네네. 절대 그 동네의 그 커피숍 사장님의 손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트에서 파는 김치는요, 절대 우리 엄마가 만든 그 김치의 손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레시피라는 거는 손맛을 이길 수가 없는데 대표님이 지금 계속 발품 팔아갖고 많은 고생 끝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그 성공의 손맛을 보시기를 네, 감사합니다. 간절히 응원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해 꿈을 향해 몇 번이고 낚싯대를 던지십시오. 아마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실패의 끝자락 어디인가엔 다시 날아오를 희망이 걸려 있으니까요. 기술 창업 런웨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이 촬영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처음에 어땠지? 좀 되짚어 보게 됐어요. 처음 시작했던 초심을 가지고 다시 또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생각이 들면 바로 실행에 옮겨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 자신들을 믿고 열정적으로
실패를 하더라도 괜찮으니 하고자 하는 그 무언가가 있으면 지금 당장 움직여라.